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수능 특강 수학 1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레벨 2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두 양수 m1, m2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직선 y 꼴 m1x 그리고 y 꼴 m2x 이렇게 좀 나와 있고 가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가나 조건에서 나 조건을 보면은 PQ의 길이가 얼마나 나와 있죠? 4라고 나와 있고 M1x와 M2x가 이루는 각이 45도라는 소리는 얘가 45도라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외접하는 거에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외접을 하나 쌤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어떤 O, Q, P를 지나는 외접원을 그릴 수 있겠죠. 그때 사인 법칙을 쓰면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4를 하면은 2R이 나오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R은 얘가 2분의 루트 2분의 4니까 루트 2분의 8이 되고 R은 루트 2분의 4 맞습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2루트 2가 되는 빨간색 원이 그려집니다. 그런 경우에 OP의 길이가 최대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PQ는 움직이는 점이긴 하지만 PQ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2루트 2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이렇게 쌤이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보입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되는 OPQ를 지나는데 OP가 가장 길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 빨간색 원에 지름이 되도록, 즉 P가 쌤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이때 OP의 길이가 이 빨간색 외접원에 지름이 되게 할 때가 가장 OP 길이가 가장 길겠죠. 그래서 RGM 가장 길 때는 지름이 되는 4루트 2가 되겠죠. 반지름이 2루트 2니까 지름은 4루트 2. 그래서 그걸 제곱해냈으니까 32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16이고 BAC가 60도일 때 내접하는 원이 있다. 자, P의 점은 AB를 5대3으로 내분한다. 자, P점은 접하면서 AB를 5대3이니까 AP의 길이는 10이 되고 PB의 길이는 6이 되겠죠. 그래야 5대3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단원과 상관없지만 이 문제풀이, 즉 내접원이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내접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접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내접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그러면 항상 수직이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나가는 게 얘가 PB의 길이가 6이면 여기도 6이 되죠. 맞죠? 그리고 AP의 길이가 10이면 여기까지도 10이 되겠죠. 자, 그럼 모르는 게 여기가 모른다고 쌤이 R이라 하면은 여기도 모르니까 여기도 R이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 세팅하는 게 내접원의 기본입니다. 기본. 자, 내접원 다시 한번 쌤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가겠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밑에 또 나옵니다. 내접원은 다른 문제 풀 때 또 나오니까 지금 한번 유심히 찾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일 때, 자, 여러분들이 내접원에 주어졌을 때 해야 될 일이 중심을 찾고 거기에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접점까지 수직. 그리고 얘의 길이가 X면 얘의 길이도 X, 얘의 길이가 Y면 얘의 길이도 Y, 얘의 길이가 Z면 얘의 길이도 Z다. 자, 이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나가면, 자, 이런 보조선을 긋고 꼭지점까지의 보조선을 긋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중심을,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면 AOB 삼각형의 넓이와
BOC 삼각형 넓이와 AOC 삼각형 넓이, 이 삼각형 3개를 다 더하면 전체 ABC의 넓이가 나오죠. 자,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보면 전체 삼각형 넓이, 전체 삼각형 넓이 이렇게 적을까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곱하기 AB의 길이에 내저번의 반지름을 쌤이 R이라 하면은 R이 되겠죠. 이게 AOB 삼각형 넓이죠. 더하기 2분의 1에 BC 길이에다가 곱하기 R 하면은 BOC 삼각형 넓이가 되겠죠. 더하기 2분의 1에 AC 길이 곱하기 반지름 R 이렇게 하면은 AOC 삼각형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2분의 1 R로 묶으면 AB 길이 더하기 BC 길이 더하기 CA 길이가 하면은 넓이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저번에 그런 상황을 머릿속에 잘 그려서 바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내저번에 대해서 설명해 봤습니다. 밑에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돌아오면 이렇게 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 놓고 여기서 문제에서는 BC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BC를 마주보는 60도가 나와 있고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쓰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 쓰면은 60도를 마주보는 6 플러스 R의 제곱은 양옆에 10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1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6 10 플러스 R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좌변은 R제곱 더하기 12R 더하기 36은 R제곱 더하기 20R 더하기 100 16의 제곱은 256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가 약분이 되고 16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6R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없애면 R제곱 없어지고 자, R만 넘길까요? 넘기면 여기 20R 여기 마이너스 16R이니까 4R이 되니까 넘어가면 16R이 되겠죠. 자, 그리고 36이 넘어오고 36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6 되고 이건 두 개는 없어지죠. 36이 되면은 이제 됩니까? 마이너스 60 더하기 220 됩니까? 그러면 60 빼면은 160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60 그러면 R은 10이 됩니까? 자, 이 스몰 R이 10이니까 BC 길이는 자, 선생님 뭐 잘못 구했나요? 자, 다시 자, R제곱 더하기 12R 더하기 36은 R제곱 20R 100 플러스 256 자, 맞죠? 그 다음에 4R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4R이고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R이니까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가 8R이 되겠네요. 4R 넘어가면 8R이죠. 그러면 R이 10이 아니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R이 20이 되겠죠. R이 20이 되니까 26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금방 아까 옆에 아이폰의 시리가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왜 갑자기 얘가 대답하는지 모르겠지만 무튼 자, 라지 R이 20이 돼서 26이 정답이 됩니다. 자, 쌤이 계산을 수업 시간에 봐도 알겠지만 계산이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고 계산은 여러분들 더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넓이가 8루트 3인 삼각형. 자, 그럼 삼각형에 대한 넓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한다. 삼각형이 반지름이 4인 원에 내접한다는 소리는 이건 외접원이란 소리죠. 외접원. 삼각형은 내접하지만 이 원의 입장은 내접원이죠. 외접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때 그러면 선생님이 개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다시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이렇게 딱 그린 상태죠. 맞습니까? 이런 상태고, 여기가 A, B, C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맞죠? 뭐 둔각삼각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어쨌든 자, 그러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일단 떠올 수 있죠. 외접원이니까. 그래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런데 넓이를 구하려면은 쌤이 얘를 C, 얘를 B, 얘를 A라고 하면은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선생님은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A로 써보겠습니다. 자, 얘가 8루트 3이 됐다는 소리죠. 넓이. 자, 그런데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해서 B를 8 곱하기 사인 B, C를 8 곱하기 사인 C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꿨으면 2분의 1에 B를 8 곱하기 사인 B, 그 다음에 C를 8 곱하기 사인 C, 그리고 사인 A 이렇게 되겠죠. 걔가 8루트 3이 된다 했으니까 약분이 되고 4가 약분이 되고 다시 또 8이 약분이 되고 나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는 4가 나눠지니까 4루트 3이 되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외접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 공식을 사용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원하는 답이 툭 튀어나오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AB 길이 6, BC 길이 7, C의 길이 3일 때, 자, 우리 요거만 보자마자 세 변의 길이의 정보가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은 얘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외접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도 사용해봐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각을 하나 빨리 구해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긴 변이 BC고 그 다음 AB니까 여기를 AB로 잡고 여기 BC를 잡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3이고 BC가 7이고 AB가 6인 이런 삼각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소리는 각 하나를 찾아서 사인 법칙 사용해봐라는 거니까 선생님은 코사인 A를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사인 A에 대한 코사인 공식을 쓰면 코사인 법칙을 쓰면 49는 양옆에 있는 36, 9 마이너스 2배의 6, 3 곱하기 코사인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코사인 A를 남기고 다 이 항에서 넘기면 어찌 됩니까? 빠르게 하면 9분의 1이 됩니다. 자, 45가 되고 마이너스 4니까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9분의 1 맞네요. 자, 계산을 여러분들 해보시고, 근데 우리는 사인 법칙 사용하려면 사인 A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근데 코사인과 사인 관계는 제곱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일단 9분의가 되고 있고 루트 80이 있어야 더했을 때 81이 되어서 1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4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사인 A를 알았으니까 이제는 사인 법칙 쓰면 되겠죠. 사인 A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7은 결국에는 9분의 4 루트 5분의 7 해서 4 루트 5분의 63 얘가 2R이 되겠죠.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랬으니까 2를 다시 나눠야겠네요. 그래서 R은 8 루트 5분의 63 해서 루트 5를 위아래 곱하면 40에 63 루트 5가 되고 PQ가 서로 쏘죠 지금. 그래서 두 개 더하면 10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계속 쌤이 강조하고 있지만 문제를 읽자마자 이런 문제 조건에서는 사인 법칙, 이런 문제 조건에서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유리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은 공식만 알고 있다 해서 그렇게 생각이 빨리 되진 않죠. 그래서 일단 공식을 완벽하게 증명해보고 숙달시킨 다음에 그와 관련된 문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고민해보면서 숙달되는 거니까 계속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5번 가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BC가 내접하고 있고 AB, BC, C의 길이가 2대 7대 3일 때, 자 이때 세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 그냥 선분의 길이가 아니라, 자 이 문제 좀 별표입니다. 이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세 호의 길이가 AB, BC, CA가 2대 7대 3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으십시오. 쌤이 AB, AC 다 따르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BC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빨간색으로 봤을 때, 자, 중심각의 크기가 있겠죠. 자, 다시 중심이 여기 있고 중심각의 크기, 요게 중심각의 크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 원주각이죠. 그런데 가만 보면은 ACB, 쌤이 한 번만 표시해 보겠습니다. AC 표시하고 BC 표시한 요 각, ACB 각은 아까 금방 쌤이 표시한 이 중심각의 절반이 되겠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를 하죠. 자,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도 2배가 되죠. 우리 피자 생각하면 피자의 크기가 이렇게 2배가 되고, 그러니까 즉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은 중심각, 그 중심각 또한 2배가 되죠. 자, 그러면 쌤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파란색과 이 빨간색과 검은색의 비가 2대 7대 3인데 2대 7대 3인데 그러면 중심각의 비 또한 2대 7대 3이 되겠죠. 왜? 중심각과 코의 길이는 비례하니까. 그런데 중심각의 그냥 절반만 한 게 지금 ACB 각이고 ABC 각이고 BAC 각이 각각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 각 또한 B가 2대 7대 3으로 유지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쌤이 세팅하기를 여기를 7세타, 여기를 3세타, 여기를 2세타로 세팅할 수 있고 다 더하면 12세타니까 걔가 180도가 되려면 세타는 얼마입니까? 15도가 되겠죠. 세타가 15도가 되니까 여기는 30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45도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이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학교에 있는 중학 도형 중에 가장 중요한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 호의 길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호 AB의 중심각의 절반이 ACB 원주각이 되죠. 또 호 BC에 대한 중심각의 절반이 되게끔 하는 BAC 각이 원주각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 중심각의 절반이 되는 원주각 ABC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하고 그 중심각의 절반이 원주각이기 때문에 원주각 또한 호의 길이에 비례하게 되겠죠. 따라서 정리하면은 그 각각 원주각이 되는 삼각형 내각들이 2대 7대 3으로 유지된다는 소리죠. 자, 이거만 알면 끝났죠. 그래 놓고 지금 뭐 구하랍니까?
AB 길이를 구하라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사인 법칙 써볼까요? 왜?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변의 길이와 양각이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사인 45도 마주보는 5루트 2는 사인 30도 마주보는 AB의 길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의 5루트 2가 되니까 루트 2가 없어지고 얼마가 됩니까? 10이 됩니까? 자, 그러면 AB의 길이는 10에다가 사인 30도 2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그래서 중학교 요형 중학교 책 찾아서 볼 시간 없습니다. 맞죠? 볼 생각하지 말고 쌤이 지금 금방 설명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쌤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6번 또 별표입니다. 쌤이 지금 별표 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서 직접 배운 게 아니라 중학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입니다. 자, 넓이가 2분의 5루트 3인 삼각형 ABC가 있다. 자, 세변의 곱이 나와 있고 세변의 합이 나와 있죠. 그때 외접원의 반지름. 자, 외접원의 반지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사인 법칙과 관련될 거고. 자, 또 내접원이 나왔네요. 내접원. 자, 내접원. 아까 금방 쌤이 자세히 설명했었던 기억나죠? 앞에 문제에서 그걸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삼각형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A, B, C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넓이가 2분의 5루트 3이라는 말은 쌤이 어디 됩니까? 2분의 1에 자, A, B의 길이에 다음 BC 길이에 곱하기 사인 B를 한 게 2분의 5루트 3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우리가 사인 B를 다시 쓰면 사인 B분의 AC의 길이는 2R이 되죠. 2R. 그러면 사인 B가 뭐라 쓸 수 있습니까? 사인 B를 여기서 사인 B는 2R분의 AC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여기 퐁당 갖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AB에 BC에 사인 B 대신에 2R분의 AC를 대입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이런 비싼 거 했던 거랑 느낌 비슷하네요. 2분의 5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조건, 가조건을 봤더니 세 변의 길이의 곱이 통째로 나와 있죠. 얼마라고? 35라고. 그럼 이게 빨간 게 3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면 4R분의 35는 2분의 5루트 3이 되고 약분할까요? 여긴 7이 되고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러면 2루트 3R은 7이 되어서 R은 2루트 3분의 7이 되고 루트 3 위아래 곱하면 6분의 7루트 3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 구했고 이제 내접원을 구해야 되는데 내접원 또 아까 쌤이 금방 했던 기억납니까? 자, 이걸 이용해 볼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를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아까 우리가 쌤이 설명했던 걸 잘 이용하면 내접원의 반지름들이 그을 수 있고 이때 삼각형을 어떻게 쪼갰죠? 이렇게 쪼갰죠? 내접원의 중심에서 각각 꼭지점까지 연결해서. 그래서 이 삼각형 파란색, 그다음 빨간색, 검은색을 다 더하면 전체 ABC 삼각형 넓이 2분의 5루트 3이 나온다는 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어찌 됐습니까? 2분의 1에 반지름 모르니까 R 그리고 세변의 합이 필요했죠. 그럼 세변의 합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를 2분의 5루트 3으로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약분이 되고 5 약분이 되니까
스몰r은 2분의 5 루트 2분의 루트 3이 되죠. 죄송합니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이제 더하라 했으니까 6으로 통분하면 6분의 7 루트 3 더하기 3 루트 3이 돼서 6분의 10 루트 3이 되고 3분의 5 루트 3이 되어서 PQ 더하면 8이라는 정답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가조건을 이용하는 거는 외접원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그런 공식과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건데, 자,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접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였죠. 따라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7번 가겠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5, 9가 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S를 하자. S 값으로 가능한 자연수는, 자, S가 일단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럼 넓이 S는 2분의 1에 두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5 곱하기 9죠. 그리고 그 끼인 각을 쌤이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 S가 뭐가 돼야 되죠?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만 적절히 잘 결정해 주면 되는 거죠. 자, 다시 S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를 잘 결정해 주면 S가 자연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사인 세타로 바꿔갈 겁니다. 바꿔가면은 계산하면 어찌 되죠? 45분의 2S가 되죠. 그러면 사인 세타가 45분의 2S가 되는데 S는 여전히 이게 자연수죠. 자, 그럼 자연수니까 언제부터 됩니까? 1부터 되죠. 1부터. 그럼 1 해도 되죠. 자, S가 그래서 언제부터? 1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쭉 커져 나가는데 계속 커져 나가도 됩니까? 안 되죠. 왜? 사인 세타 가장 클 수 있는 거는 1보다 같거나 작은 거죠. 왜? 사인 세타의 최대값이 1이니까. 그러면은 45분의 2S가 1이 되는 S는 2분의 45인데 자연수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22까지 되는 거죠. 왜? 23이 되면 1이 넘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22까지 되면 45분의 44가 되어서 1보다 역시 같거나 작죠. 따라서 1부터 22 자연수가 다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쉽죠? 그래서 뭐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사인 세타를 결정하는데 사인 세타 최대값이 1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그런 걸 이용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사각형의 네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고 한 각인 120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넓이를 구하랍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높아심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념. 자, 일단 첫 번째, 이 사각형이 이렇게 지금 변이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쌤이 그 개념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쌤이 뭐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고 이 세타를 사이에 낀 이 세타를 구하면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접근하면은 매우 힘들죠. 왜? 대각선의 길이를 물론 AC의 길이는 찾을 수 있죠. 근데 BD의 길이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 두 변의 길이만 알고서는 나머지 길이를 알 수가 없죠. 각이 주어지든 해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AC 길이를 찾을 수 있지만 BD 길이를 못 찾기 때문에 이 방법은 힘들고, 왜? 그 다음에 이 사이 끼인 각 세타도 구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알고 있는 그 공식만 계속 고집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제일 유의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각형이 주어졌을 때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쌤이 표시한 ADC 각이 60도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80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것도 5개념이라는 거죠. 자, 물론 마주보는 각이 180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 ABCD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을 때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다고 보면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서 여기 60도가 되는데,
지금 그럴 보장이 없죠. 그렇다는. 그러니까 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다칩니다. 맞죠? 수학에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쌤이 철저하게 완벽한 개념이 필요하다는 게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그 개념을 적용할 때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알면은 어디서 들은 걸 가지고 이거서 들었었는데 라고 계속 접근하다 보면은 오개념이 생기고 그 문제를 풀면은 맞춰도 왜 맞춘지 모르고 틀려도 왜 틀린지 모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서 수학 공부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쌤이 지금 잔소리를 또 하게 되는데 자 완벽하게 압시다 맞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AC 길이를 확실히 구할 수 있죠. AC 길이를 확실히 구할 수 있죠. 이거는 확실히 구할 수 있죠. 무슨 법칙? 이거는 코사인 법칙이죠. 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AC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하면 AC의 제곱을 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AC의 길이를 구하고 나면은 일단은 ABC 넓이는 해결이 되죠. 왜 해결이 되죠? AC 길이를 몰라도 해결이 되죠. 사실은. 왜? 두 변과 끼인각을 하니까.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은 엄청난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맞죠? 그래서 일단은 ABC 삼각형 넓이는 너무 쉽게 구해지죠.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건 먼저 계산하면 4 어떻게 되죠? 28이죠. 28 곱하기 사인 120도인데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가 되겠죠.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어서 14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일단 ABC 넓이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 ACB 넓이는 AC 길이만 구해지면은 사실 구할 수 있죠. 왜? AC 길이 시나리오를 세워봅시다. AC 길이를 구하면은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각의 끼인각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법칙이죠? 이게 또 코사인 법칙이죠.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하나의 끼인각들을 다 알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하나의 끼인각이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죠. 그럼 그 각의 코사인을 알면 사인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두 변과 그 끼인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고 있으니까 ACD 넓이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쌤이 지금 풀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세우죠. 쌤도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항상 합니다. 대충 푸는 게 아니라 대충 생각나는 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알면은 그래 이거 알게 되고 이거 아니까 이거 알게 되고 그래서 약간 퍼즐 맞추듯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운 다음에 갑니다. 무조건 막 쑤셔가지고 풀면서 풀리면 풀리고 안 풀리면 또 왜 안 풀리지 이런 게 아니라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자 그래서 AC 길이를 구하러 갑시다. AC 길이. 자 AC 길이의 제곱은 자 갑시다. AC 길이 제곱은 양옆에 있는 77 49 88 64 마이너스 2배의 7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120도.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찌 되죠? 3 이거 넘어가면 113이 되고 마이너스 2배 7 곱하기 8 곱하기 자 코사인 120도는 사인 30도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럼 사인 3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가 바뀌고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2가 약분이 되고 56이니까 113 더하기 7, 8, 56 해서 169가 됩니다. 169는 13의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AC 길이는 13이 됩니다. 자 됐죠? 자 AC 길이 구했으니까 뭐 만만한 각 하나 찾으면 되는데 쌤이 여기 ADC 각을 하나 찾아볼까요? 자 ADC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은 마주보는 13의 제곱 169는 121 더하기 81 마이너스 2배에 11 곱하기 9 곱하기 코사인 ADC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나는 이 코사인 값만 구하면 되니까 자 차분하게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두 개 하면은 2, 0, 2 이렇게 되겠죠? 자, 2배, 11, 9. 쌤 이걸 코사인 세타라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걸 세타라 보고 코사인 세타는 160가 넘어오면 어찌 됩니까? 3되고 3되네요. 맞습니까? 33이 되네요. 자, 코사인 세타는 2, 11, 9에 11 곱하기 3이니까 약분이 되어서 6분의 1이 됩니다. 자, 됐죠? 자, 코사인 세타가 6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6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왜? 제곱 더하기 제곱은 죄송합니다. 루트 5가 아니고 6분의 루트 35가 되겠네요. 맞죠? 제곱 더하기 제곱해서 1 나와야 되니까. 자, 그래서 6분의 루트 35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ADC 넓이는 최종적인 넓이를 S라고 하면은 S는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9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사인 6분의 루트 35가 되어서 33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4분의 11 루트 35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P 루트 3 더하기 Q 루트 35가 정답이니까 Q가 4분의 11이 되고 P가 14가 되겠죠. 근데 P에서 Q를 빼라 했으니까 14에서 4분의 11을 빼면은 4분의 56에서 11 빼면은 56에서 11을 빼면은 45가 됩니다. 근데 왜 정답이 없죠? 자,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69, 10 자, 일단 6분의 1까지는 맞죠? 코사인 세타가. 그럼 사인 세타가 6분의 루트 35도 맞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9 곱하기 6분의 자, 뭐 하고 있죠, 쌤이? 여기 4분의 33 루트 35죠. 그래서 다시 빼면은 14에서 4분의 33을 빼면은 4분의 56 빼기 33을 해서 4분의 23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쌤이 좀 주고 싶은 메시지는 어설프게 알지 말자. 이런 사각형이 떴다 해서 어설프게 아는 공식 사용하지 말자. 자, 그런 걸 주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을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졌을 때는 그 끼인각에 대한 정보를 아니까 또 넓이 구할 수 있고, 자, 그런 여러 가지 대표적인 스토리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유형화시켜서 외우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외워가지고 다음에 또 문제를 풀려면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헷갈리고 또 모르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풀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설명할 수 있으면 다음에 봤을 때도 스스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습을 조금 많이 해야겠죠. 자, 요거만 수정하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Q가 4분의 33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23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